당신이 좋아하는 그 사람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있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말로는 차갑게 대하면서도 행동은 묘하게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것은 당신의 착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행동에 더 정직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오늘은 90%의 사람들이 놓치는 상대방의 숨겨진 연애, 감정의 신호를 자세히 알아보겠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는다면 상대방의 진심을 읽는 눈이 생길 것이다. 불교에서는 인연이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그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를 읽을 줄 안다면 그 인연의 의미를 더 빨리 깨달을 수 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그 마음을 드러낸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무의식적인 행동에서 진심이 새어나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보다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신호는 약간의 장난이나 심술을 부리는 행동이다. 좋아하는 상대에게 왜인지 모르게 조금 심술궂게 말하는 남자들이 적지 않다. 친절하게 대하면 호감이 전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밀어내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호감을 들킬까봐 불안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겹쳐서 솔직해지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가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비꼬는 말이나 농담 섞인 말투의 위화감을 느낀 적이 없는가? 그것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뒤집혀서 나타나는 상태이다. 진심으로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상대에게는 심술을 부릴 만한 감정조차 생기지 않는다. 관심이 없으면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전도몽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마음이 뒤집혀서 본심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면 되는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서 오히려 반대 행동을 하게 만든다.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만 유독 심술궂게 군다면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진짜 싫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으니 다른 신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 신호는 호감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부러 하는 것이다. 호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다거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남자들도 존재한다. 이것은 본심과 반대되는 말을 사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지키려는 심리이다. 진심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예방선을 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너무 많이 넘기지 않으려고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려는 경우도 있다. 진짜로 관심이 없다면 굳이 부정할 필요조차 없다. 호감을 부정하는 발언이 나오는 시점에서 마음속에서는 이미 강한 감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이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경계하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집착과 사랑은 다르다. 건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숨긴다. 이것은 자기 보호 본능이다.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진심을 가리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 대한 호감을 부정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말로는 관심 없다고 하면서 행동은 관심 있는 사람처럼 한다면 그것은 마음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세 번째 신호는 별것 아닌 이야기를 왜인지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무심코 한 별것 아닌 이야기나 그 자리에서만 하고 끝난 잡담을 나중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남자는 당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람은 관심 없는 상대의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흘려듣고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호감을 가진 상대의 말은 감정과 결합되기 때문에 기억에 남기 쉬워진다. 당신은 예전에 가볍게 언급만 했던 이야기를 그가 자연스럽게 기억해서 말한 적이 없는가? 그것은 대화 내용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의 의식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증거이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대충 다루지 못하고 하나하나를 무의식적으로 축적해버리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마음 챙김이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사소한 것도 기억에 남는 것이다. 이것은 의도적인 노력이 아니라 마음이 향하는 곳에 주의가 따라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당신이 한 사소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네 번째 신호는 배려가 늘어나는 것이다. 호감을 품고 있는 상대 앞에서 남자는 무의식 중에 배려가 과도해지는 경향이 있다. 말 선택이 신중해지고 상대방의 표정이나 반응을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게 되는 것은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상대라면 다소 거친 태도를 취해도 신경 쓰이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이 있는 상대에게는 작은 실수조차 치명적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거리를 좁히고 싶은 마음과 싫어지고 싶지 않은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고 결과적으로 행동이 정중해지는 것이다. 배려가 늘어나는 상태는 감정이 깊이 들어와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다. 상대방을 소중하게 다루려는 의식이 무의식적으로 표면화되는 상태이기도 하다. 기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다면 거기에는 확실한 호감이 숨겨져 있다. 불교에서는 자비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긴다. 자비란 다른 존재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이 생긴다.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기를 바라고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배려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배려가 늘어난다는 것은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다섯 번째 신호는 프라이버시를 알려고 하는 것이다. 호감을 품고 있는 상대에 대해 남자는 무의식 중에 사생활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휴일에 어떻게 보내는지, 자주 가는 장소는 어디인지, 집에서는 뭘 하는지 등 원래는 깊이 알 필요가 없는 정보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것이다. 이것은 지배욕이 아니라 상대방의 세계를 이해하고 싶다는 순수한 욕구이다. 당신은 그가 은근히 생활 리듬이나 인간관계를 물어보는 것을 느낀 적이 없는가? 그것은 당신을 단순한 대화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가까운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다.
관심 없는 상대의 생활에는 시간도 의식도 쓰지 않는다. 알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싶은 본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상대방의 일상을 알고 싶은 마음은 이미 감정이 깊이 들어와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친다. 연기의 법칙이라고 한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연결을 더 깊게 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이다. 상대방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과 더 깊은 인연을 맺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바람의 표현이다. 여섯 번째 신호는 당신이 칭찬하면 과도하게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당신의 무심한 칭찬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부끄러워하거나 말문이 막히는 남자는 그 평가를 특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누구에게 들어도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감을 가진 상대로부터의 긍정만이 감정을 크게 흔드는 것이다. 평정심을 유지하려 해도 표정이나 태도에 동요가 나타나는 것은 본심을 숨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짜로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상대의 말이라면 가볍게 흘려버릴 수 있다. 과도한 부끄러움은 당신의 존재가 그의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이다. 마음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당신의 한마디가 그의 기분을 좌우하는 상태인 것이다. 평가받고 싶은 상대로 강하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경계한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좋아하는 사람의 평가는 더욱 중요하게 느껴진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의 칭찬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일곱 번째 신호는 당신의 반응을 무의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대화 중간이나 무심한 행동 후에 당신의 표정이나 반응을 무의식적으로 확인하는 남자는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신경 쓰이는 것은 평가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가 말을 마친 직후에 슬쩍 이쪽을 보는 순간을 느낀 적이 없는가? 그것은 싫어지지 않았는지, 거리를 너무 좁히지 않았는지를 순간적으로 파악하려는 상태이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상대의 반응은 확인할 필요조차 없다. 반응을 살피는 행동 자체가 감정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는 시선은 마음이 이미 당신 쪽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안심과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불교에서는 현재 순간에 대한 알아차림을 강조한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진다. 이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싫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생긴다.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을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고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다. 여덟 번째 신호는 대화가 끝난 후에 아쉬운 기색을 보이는 것이다. 대화가 일단락된 후에 바로 떠나지 않고 어딘가 아쉬운 분위기를 남기는 남자는 그 시간을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 용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더 덧붙이거나 돌아가는 타이밍을 늦추는 것은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감정의 표현이다. 이것은 계산이 아니라 기분이 행동에 배어 나오는 상태이다. 진짜로 관심 없는 상대라면 대화는 목적이 끝난 시점에서 완결된다.
여운을 남기려는 태도는 당신과 보내는 시간을 무의식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헤어지는 순간에는 기분을 숨길 여유가 없어지고 본심이 가장 나타나기 쉽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가르친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그 아쉬움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대화가 끝났는데도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은 그 시간이 소중했다는 증거이다.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리고 싶은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상이 그의 태도에 숨겨진 연애 감정을 나타내는 증거들이다. 어느 것도 알기 쉬운 고백이나 말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행동에 배어 나오는 것들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놓쳐버리는 것이다. 당신은 이러한 태도를 누군가로부터 받고 있지 않았는가? 혹시 이미 눈치채면서도 착각이라고 넘겨버리지 않았는가? 사람은 진심일수록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하지만 마음은 반드시 행동에 나타난다. 오늘 소개한 포인트들을 알아두면 상대방의 진심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힌트가 될 것이다. 앞으로의 인간관계나 연애 판단에 꼭 도움이 되길 바란다. 불교에서는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혜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다. 연애에서도 지혜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말은 거짓일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하기 어렵다. 무의식적인 행동에서 진심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애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직접 물어보면 될 것 같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 상대방이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신도 자기 마음을 정확히 모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할 때가 많다. 오늘 소개한 8가지 신호를 기억해두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한두 가지 신호만으로 확신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신호가 겹칠 때 비로소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직감을 믿는 것이다. 당신이 느끼는 그 느낌, 뭔가 다르다는 그 감각은 대부분 맞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의식적으로는 알아차리지 못해도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직감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에 불성이 있다고 가르친다.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를 읽을 줄 알면 좋은 인연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 없지만 알아차릴 수는 있다.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 번째 신호인 장난이나 심술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자. 왜 사람은 좋아하는 상대에게 심술을 부리는 것일까? 이것은 심리학에서 반동 형성이라고 부르는 방어 기제와 관련이 있다. 자신의 진짜 감정과 반대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 감정을 숨기려는 것이다. 좋아하는 마음을 들키면 거절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두려움 중 하나이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거절은 생존의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반대 행동을 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두려움의 근원을 무명, 즉 무지라고 본다.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이다. 거절당한다고 해서 실제로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것을 큰 위협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심리를 이해하면 상대방의 심술궂은 행동을 다르게 볼 수 있다. 그 행동 뒤에 숨겨진 두려움과 호감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신호인 호감 부정에 대해서도 더 생각해보자. 왜 사람은 좋아하면서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것도 자기 보호 본능과 관련이 있다. 먼저 마음을 드러내면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것이 된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나만 바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먼저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무서울 수 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것은 일종의 취약함이다. 그 취약함을 인정하기 싫어서 부정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괴로움의 원인으로 본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집착하게 될 수 있다. 그 집착이 괴로움을 낳는다. 하지만 건강한 사랑은 집착과 다르다.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다. 호감을 부정하는 것은 아직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일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게 될 수도 있다. 세 번째 신호인 사소한 것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 더 알아보자. 왜 관심 있는 사람의 말은 잘 기억되는 것일까? 이것은 뇌의 작동 방식과 관련이 있다. 뇌는 감정과 연결된 정보를 더 잘 기억한다. 감정이 기억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감정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그 대화 내용이 더 잘 기억되는 것이다. 또한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주의가 집중된다. 주의가 집중되면 정보 처리가 더 깊이 이루어진다. 깊이 처리된 정보는 장기 기억에 더 잘 저장된다. 이것이 사소한 것도 기억하게 되는 이유이다. 불교에서는 마음 챙김을 강조한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마음 챙김이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음 챙김 상태가 된다. 그 사람의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 신호인 배려의 증가에 대해 더 살펴보자. 왜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배려가 늘어나는 것일까? 이것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와 관련이 있다.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소중하다. 그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더 신경을 쓰고 배려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친절하고 배려 깊게 행동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자비란 다른 존재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생긴다.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배려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신호인 사생활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 왜 좋아하는 사람의 일상에 관심이 가는 것일까? 이것은 그 사람과 더 깊이 연결되고 싶은 욕구와 관련이 있다. 좋아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 그 사람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일상에 대해 물어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통점을 찾고 싶은 마음도 있다. 비슷한 관심사나 생활 방식이 있으면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연기의 법칙이라고 한다. 좋아하는 사람과의 연결을 더 강하게 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면 더 깊은 연결이 가능해진다. 6번째 신호인 칭찬에 대한 과도한 반응에 대해 생각해보자. 왜 좋아하는 사람의 칭찬에는 더 크게 반응하는 것일까? 이것은 그 사람의 평가가 자신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사람의 긍정적인 평가는 자신감을 높여준다. 그래서 칭찬에 기뻐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의 부정적인 평가는 큰 상처가 된다. 그만큼 그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불교에서는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 특히 좋아하는 사람의 평가는 더욱 신경 쓰인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7번째 신호인 반응 확인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왜 좋아하는 사람의 반응을 계속 확인하는 것일까? 이것은 불안과 관련이 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싫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있다. 그래서 계속 반응을 살피게 되는 것이다. 상대방의 표정이나 행동에서 자신에 대한 감정을 읽으려고 한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의식적으로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불안의 원인을 무명이라고 본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이 생긴다.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래서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8번째 신호인 아쉬운 기색에 대해 마지막으로 살펴보자. 왜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아쉬움을 느끼는 것일까? 이것은 그 시간이 즐거웠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하다. 그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쉬운 것이다. 또한 다음에 언제 만날지 모르는 불확실성도 있다. 헤어지면 보고 싶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아쉬워지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고 가르친다. 좋아하는 사람과의 시간에 집착하면 헤어질 때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다. 다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8가지 신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신호들을 알아두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한두 가지 신호만으로 확신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신호가 겹칠 때 비로소 확신할 수 있다. 둘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같은 행동도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셋째, 자신의 희망사항을 투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은 좋게 해석하고 싶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넷째, 직접 대화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행동으로 추측하는 것보다 직접 물어보는 것이 확실하다. 물론 쉽지 않지만 용기를 내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강조한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너무 소극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 적극적이어도 안 된다. 상대방의 신호를 읽으면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인연이 아니었다면 더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연애에 임하면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기 어렵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건강한 연애의 기초이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든 안 하든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면 연애에서 더 당당해질 수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에 불성이 있다고 가르친다. 누구나 완전함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외부에서 완전함을 찾을 필요가 없다. 자신 안에 이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타인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게 된다. 연애도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다. 이 글이 당신의 연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상대방의 숨겨진 신호를 읽을 줄 알면 좋은 인연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 행복한 연애를 응원한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오늘 배운 신호들을 기억하고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해보자. 그러면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연애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들 한다.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지 못하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신호를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용기를 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행동할 타이밍도 알 수 없다. 그래서 먼저 신호를 읽는 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에서는 정견, 즉 바른 견해를 팔정도의 첫 번째로 꼽는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상대방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희망이나 두려움을 투영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의 진심을 알 수 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 당신의 연애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좋은 인연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를 응원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하고 싶다. 연애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도 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대방만 신호를 보내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신도 신호를 보내야 한다.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발전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상호의존성을 강조한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애도 마찬가지이다.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상대방의 신호를 읽으면서 자신의 신호도 보내자. 그러면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말 끝이다. 행복한 연애를 응원한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란다. 감사합니다.